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여쭤보면은 네.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청약 성적도 어떤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금리에 대한 부담 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감소된 상황들 또 세금에 대한 이슈들이 예. 이렇게 많잖아요. 정말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뭐 또 네. 실무적으로는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어떤 뭐 100%다 공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전략 수립을 해주시고 예. 이런 뭐 변동성이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 네. 투자할 때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제 투자처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한데요. 네. 일단 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저금리의 저성장일 때는 일단 그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이제 좀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죠. 네.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적게 드니까 발생되는 그 임대 수익이나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정 시점에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이제 그 자본이득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그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에 있을 때는 네. 이제 좀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불분명하게 어떤 이런 이제 금리 수준에 우리가 적응해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차익에 대한 막연한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유 기간 동안 실익이 큰 물건 중심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플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그 차익의 시대에서 수익의 시대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 임대 소득을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그 이자 수익으로 계산해도 상관없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월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적정 가치 대비해서 수익률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이게 현금 흐름이 좀 원활하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불확실한 터널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정 사이클이 또 왔을 때 적절한 이제 매도 타이밍에 출구 전략을 펼치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서 보유 기간 동안 실익이 없다,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라면 나중에 발생될 차익조차 지금 불분명한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터널 구간을 지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철저하게 수익 위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자산을 취득하시는 뭐 분들한테도 발생되는 이 수익률을 굉장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뭐 주담대 기준으로 해도 뭐 이제 상단이 뭐 8%, 뭐 8% 중반까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이 남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계산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규산 취득은 물론 이것도 이제 수익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기는 조금 이제 저점 도달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셔도 좀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지역적인 거를 얘기하기엔 좀 너무 미시적이어서 다 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은 차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앞으로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상승장에서는 산 중턱에다가 무엇 지어놔도 완판이 되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갯벌을 팔아도 이게 완판이 되고 그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인지 뭐 입지적인 어떤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품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이도 다 자산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규제를 피해서 나갔던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로 그 돈이 몰렸던 상품군들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피해서 갔던 것들. 아직도 이제 이런 곳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철저하게 좀 배제할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 있고 펀더멘탈이 강해서 그게 가격이 올랐던 게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가는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 그러니까 버블이었던 거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한 1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격은 많이 거쳐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본전 심리를 생각해서 계속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뭐 손절매를 해야 되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자산 취득은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